도심 속 흉물이 돼버린 장기방치 건물. 모두의 외면 속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다 이미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태풍이나 이렇게 큰 바람이 왔을 때는 이 부분이 자칫하면은 외부로 날아갈 우려가 되게 큽니다. 장기방치 건물은 각종 범죄, 건물 붕괴, 화재 사고 등 사회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공사 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설계도 이미 시대가 뒤처졌기 때문에 장기간이 될수록 더 장기간이 될 수 있는 악순환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빈 건물이나 빈집이 넘쳐나는 그런 매우 우울한 그런 도시, 슬럼화된 도시를 우리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10년부터 길게는 20년이 넘도록 방치된 건물들. 국내 장기방치 건물의 실태를 알아보고 전문가와 함께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해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 그 사이에 있는 건물은 멀리서 봐도 흉측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골조만 올라간 채 공사가 멈춘 서울의 대표 장기방치 건물인데요. 무려 1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흉물스럽죠. 동네가 숭물스럽잖아. 일단은 값어치도 내려가지. 이거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 그래도 이거 있으면은 뭔 꼴이 되겠어 이게. 주인이 지금 저게 몇 번 바뀌었어요 지금. 뭐 경매도 나왔다가 또 어떤 사람이 또 했다가 뭐 하기도 하는데 그쪽에 지금 유치권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 있잖아요. 한국시장이라고 여기 써져 있잖아요. 이래 커요 이게? 700평이에요 저기가. 2007년 당시만 해도 시장이었던 이 일대를 재개발해 그 자리에 새로운 복합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후 2년 만에 시공사 보도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후 생활주택이 포함된 복합용도의 건물로 다시 지으려는 사업이 추진됐지만 또다시 중단되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15년째 방치된 건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는데요. 옛날 재래시장할 때는 여가 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죽어보고 건물을 또 절해버리니까. 다른 건물에도 와서 뭐 좀 이렇게 했으면 거리라 좀 바꿔줄 텐데 저러고 있으니까 흉가처럼 다 손님들 와서 왜 저러냐고 물어보고. 그때는 여기 자래시장이 막 이게 타 지역에서들도 와서 장사들 하고 그래가지고 이 노점상계 다 서울했었어요 그때는. 방치된 건물 주변에 음식점과 마트, 학원 등 상가가 많아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심지어 1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건물 앞에는 낮은 가림판 외에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자칫 건축자재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 건물 자체가 위험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통학로다 보니까 이게 거의 저런 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저게 칸막이 같은 게요. 다 걱정하시는 게 저거 무너질 텐데 너무 20년 동안 너무 오래 그 콘크리트가 다 망가져서 저거 부서질 텐데 다 걱정하시더라고요. 재건축 사업이 몇 차례나 진행되려 했지만 모두 무산됐고 사업주 역시 계속해서 바뀌면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방치된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넣는 것뿐입니다. 현행법상 시공 과정에서 중단된 채 2년이 지나면 공사 중단 건축물로 지정됩니다. 2022년 국토부에서 시행한 3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총 286곳. 10년에서 15년 동안 방치된 건물은 58곳이었고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무려 169곳에 달해 전체 비중의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치된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는 정비 사업에 실현을 위해서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실제로 실현까지 가는 사례들은 정말 손꼽을 정도입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공사 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설계도 이미 시대가 뒤처졌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점점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이 될수록 더 장기간이 될 수 있는 그 악순환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물 외에 또 다른 이유로 방치된 폐건물이 있는데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산책로. 그 옆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폐건물이 있습니다. 과거 스포츠 의류 아울렛 매장으로 사용됐던 이 건물은 9년째 방치 중입니다. 건물 내부엔 공사 자재와 생활 쓰레기가 뒤엉켜 어지럽게 널려 있고 벽엔 낙서가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여기 바로 보이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슬래브에 하부에 지금 철근이 노출돼 있습니다. 노출돼 있고 이미 철근 자체가 부식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거든요. 이미 녹이 슬었기 때문에 이미 이 슬래브 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내력을 많이 잃은 상태죠. 일반 건축물이라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수나 보강을 해서 조치를 취하지만 여기는 이제 방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철근 부식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이죠.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법에 따라 건물 상태를 5단계로 나누는데요. 그렇다면 이 폐건물은 어떨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외장재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요. 본 구조물 같은 경우도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경계 정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폐건물 곳곳은 원래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엘리베이터 박스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가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되게 위험한데. 야, 이게 건축을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면 이게 다 위험하네요. 그냥. 그렇죠. 여기 머리. 네, 조심하세요. 보시다시피 장기간 이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철골 접합부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부식이 돼 있고요. 저기 보면 앵커 볼트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미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태풍이나 이렇게 큰 바람이 왔을 때는 이 부분이 자칫하면은 외부로 날아갈 우려가 되게 큽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탈락이 돼서 이쪽으로 비상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사람들한테는 치명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폐건물 인근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뿐만 아니라 길 건너에는 아파트와 상권이 자리하고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물을 둘러싼 안전 펜스가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19년 건물에서 노숙인이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해 11월에도 오래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폐건물이 미관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CCTV도 없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저기도 보시면 작년엔가가 불이 났었어요. 좀 휑하죠. 이렇게 왜 막 우범지대 같은 느낌? 애들이라도 가서 이렇게 장난치고 좀 원체 이렇게 범죄 현장이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씩 들고 그랬었어요. 아무래도 낙서도 좀 있고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겠는데 방치돼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죠.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려졌던 건물은 철거에 드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현재 철거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를 어느 날 이제 일부러 한번 유리창 하나를 깨놓은 거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깨놓은 유리창 말고 다른 유리창도 다 깨져 있고 뭐 타이어도 펑크나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서 훨씬 더 빠르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건축물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주변의 주거 환경을 해치는 그런 악영향들이 훨씬 강해집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했더니 범죄가 더 확산된다는 이론은 장기 방치 건물 사례에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작은 무질서를 외면하면 어느덧 지역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관리법의 대상은 준공이 완료돼 사용 승인이 난 건물에 한해서입니다. 장기방치 건물은 안전점검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더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기방치 건물은 대체 왜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국토교통부는 3년마다 폐건물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후 각 시도에 기본 계획을 통보한 뒤 지자체는 그에 따른 정비 계획을 수립해 안전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장기 방치 건축물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 처분이 쉽지 않고 또한 건축주와 시행사, 시공사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경우 자금 부족과 부도 문제로 방치된 사례가 많은데요. 때문에 막상 시에서 방치 건축물을 정비한다고 해도 실태 조사부터 다시 시작돼야 하며 또 철거 비용에 세금을 들인다는 부담이 커서 대부분 관련 예산은 후순위로 밀리곤 합니다. 이제 법적 분쟁이 있는 거거든요. 이 소유권과 관련해 가지고 시행사가 이제 시공사에 뭐 시공비를 못 줬다든가 분양을 해서 이제 분양금을 받았는데 이 분양금을 받아가지고 뭐 시행사가 이제 도망을 갔다든가 이래가지고 중간에 걸려 있는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행사가 되면은 공사 대금을 못 받으면 이제 건축 공사를 한 업체에서 그 건물 안에 어떠한 행위도 못하게 막거든요. 결국 장기 방치 건물은 해결되지 않은 채 해마다 전국 곳곳에 쌓여만 가는 상황. 과연 해법은 없는 걸까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기도 안양시 역시 장기 방치 건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안양역 앞에 있던 이 건물은 1996년 착공 후 지하 8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대형 쇼핑몰로 지어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2년 뒤인 1998년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사가 중단돼 지금까지 뼈대만 남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안양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쇼핑몰 철거 사업은 다행히 최근 경매를 거쳐 인수한 건축주와 협의한 끝에 철거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지금 해체 작업한 게 얼마나 몇 % 정도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한 48% 정도 진행됐습니다. 아, 48%? 예. 이게 그럼 한 몇 년간 이렇게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공사 중에 저희가 그때 IMF도 있었고 공사가 중단돼 갖고 그냥 골조만 남은 상태로 방치되어 24년 동안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도심 한복판에 버려진 건물을 철거하기까지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돼 갖고 24년 동안 이제 식물 상태로 방치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미관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 지역 상권을 발전을 저해하는 식물로서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 주체 건축주를 만나갖고 사업 재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독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가림막을 설치한 채 해체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철거 완료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장기 방치 건물이 문제가 되자 정치권에서도 폐건물 철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2021년 공사로 중단된 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관련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치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기존의 법은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가 아니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미관을 해치고 이렇게 해서 철거의 조건을 무지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안은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미관을 해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조건을 완화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한 명령권자를 최종적으로 그전에는 광역단체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 지역 시장 군수,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했다라는 것. 이게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철거를 하거나 행정당국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방치 건물 문제를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을 지자체가 매입 등의 조치를 해서 시민들을 위한 생활 공간이나 문화 공간으로 제공을 한다면 장기 방치 건축물이 주는 악영향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문화 공간을 확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원래 용도와 설계의 특징에 따라서 적정한 용도를 그때그때 찾아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 강한 청년 창업 공간으로 뭐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술가들을 위한 뭐 창작 공간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세금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거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좀 저렴하게 그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폐건물을 활용해 지역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85년부터 30년간 목욕탕과 여관으로 이용됐는데요. 폐업 후 그대로 방치될 뻔하다가 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옛 목욕탕 외관은 그대로 둔 채 내부만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22년도 11월 달부터 오픈을 했고요. 1층은 지금 카페로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2층, 3층은 객실과 대관을 할 수 있는 대관 공간과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공유 주방이랑 라운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카페부터 게스트하우스까지 깔끔하고 세련된 현대식 인테리어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오는 관광객에게 인기 코스로 자리 잡았는데요. 일단은 조치원에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이 숙소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저렴해서 많이들 만족하고 다시 재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주민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일단은 주민분들은 이제 폐건물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활용된다는 거에서 만족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이 시장이나 이 주변에 있는 상권이 조금 더 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폐건물의 놀라운 변신. 어둡기만 했던 이 일대가 기분 좋은 활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동네 근처에 카페가 없어가지고 차 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생기고 나서는 여기 계속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되게 좋고 또 여기 2층, 3층에 또 무슨 숙박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상권이나 여기 저희 조치원 동네 살리기에는 좋은 취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합 문화공간으로 되살린 폐건물이 또 있습니다. 1927년에 설립한 제사공장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만드는 곳이었는데요. 광복 이후 편물 공장이었다가 1970년대부터 2003년까지 제지 공장으로 사용된 후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후 14년 가까이 방치된 폐건물을 2017년도에 시에서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카페와 전시회, VR존 등 활용도를 높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여기 주변에 지나가면서 원래 빈 공터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건물 지어지고 하니까 되게 좋고 네, 안에도 잘 돼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생을 해서 이렇게 좀 좋은 곳으로 활용되면은 그 지역도 발전하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올 것 같고 그런데 오늘도 여기 처음 와보니까 너무 잘 돼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지인들도 좀 소개시켜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이 지역의 성공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자체와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 아닐까요? 거대 흉물이 된 장기 방치 건물이 지역 전체를 쇠락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향후 활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짓고 있는 건물을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거든요. 건축 행위를 허가하거나 하는 그 지자체 입장에서도 정말로 이 건물을 지을 만한 여력이 있는 건물주인지 시공사인지를 조금 파악하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저 시골에 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는 건물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충분히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건물의 소유자라든가 이 시행 운영자가 이걸 우리가 다른 용도로 좀 쓸 테니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이런 건물들의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